96번입니다.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해 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이항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항이라서 이항이죠. 항이 두 개 있다는 것이요. 항 두 개짜리를 바로 전개한 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일 때 이것을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항 두 개를 n제곱에서 전개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항의 개수는 몇 개 나옵니까? 항의 개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얘가 제곱일 때는 3개 나오죠. 세제곱일 때는 4개 나오잖아요. 그죠? 맞나요?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복조합과 똑같은 거죠. 중복조합. 모든 항이 A와 B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그 지수들의 합이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n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항에서 A가 가질 수 있는 개수를 바로 x개라고 할까요? Y가 가질 수 있는 개수를 y개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가 된다? n이 되는 거죠. 그럼 이 XY는 엄화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하나도 안 가져도 B만 N개를 가져도 되니까 엄화정이죠. 따라서 2H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버리면 2 플러스 N, 하나 빼버리면 1 플러스 N, 바로 N 플러스 1이 되겠죠. 컨비네이션 TN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에다가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니까 바로 1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수의 컨비네이션 1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의 개수는 바로 n 플러스 1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조합에서는 우리가 무엇이죠?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뭐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바로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나요? 바로 정가함수, 감수함수 이야기도 있었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항의 개수는 항상 지수보다 하나 더 많다는 걸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해 보면 항은 11개가 되는데요. 항은 N 플러스 1개가 되는데요. 그 항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생겼죠. 근데 그 똑같이 생기는 것이 바로 누구와 똑같다? 바로 일반항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개식의 일반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n combination R에 맞나요? 바로 A의 n-r 제곱 곱하기 B의 바로 r 제곱 이게 바로 이항 정리의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지 말자고 했겠죠? 어떻게 외우자고 했습니까? 이 n이 바로 뭐죠? 지수죠. 그래서 지수 컨비네이션 R로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 AB를 AB로 보지 말고 이 항이니까 항이 두 개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있을 때 앞뒤에 n제곱.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공통수학 1부터 a 플러스 b의 제곱을 우리가 전개할 때도 앞에 그 제곱, 뒤에 그 제곱, 이짠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한 걸 우리가 암기할 때, 자, 이 지수는 숫자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울 때 지수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뒤에는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적어주면 되고요.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이 R이 뒤로 가면 됩니다.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이 R이 뒤로 가면 되니까 이 뒤에 이 밑에다가 R을 곱해주고 이 앞에는 지수에서 R을 빼면 됩니다. 여기는 지수에서 R을 빼면 된다. 그러니까 지수에서 R을 뺀 것과 R을 대해 보세요. 바로 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일반항을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요? 한번 외워봅시다. 지수 컨비네이션 R. 앞에 거, 뒤에 거. 자, 컨비네이션이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뒤로 가고요. 지수의 자리로 가고, 지수에서 R을 뺀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의 지수에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은 일반항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항 정리로 표현한다면, 자, 일반항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지수 컨비네이션 R에다가, 맞죠? 앞에 거, 뒤에 거. 했나요? 자,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있는 R이 뒤로 가고요. 지수에서 R을 뺀 바로 지수 마이너스 R을 앞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모든 항이 똑같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얘가 일반항이면 그 n 플러스 한 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모두 다 더하기로 연결되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R은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죠? 1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0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0부터 누구까지? 그 지수까지. 변수가 R이잖아요. 그죠? R은 항상 0부터 지수까지입니다. 그래서 R이 0일 때 이 R 자리에 0, 0, 0 대입하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1, 1, 1, 2, 2, 2 해서 N까지, 즉 지수까지 모두 다 대입한 다음에 시그마니까 플러스로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이항 정리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x 플러스 y의 6제곱의 일반항을 먼저 적어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하면 자, 지수 6 컨비네이션 R로 하지 말고요. 지수 컨비네이션 R 됐나요? 앞에 거가 x, 뒤에 거가 y죠. R은 어디로? 뒤로 가고요. 6-R이 바로 앞으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두 개를 더하면 항상 이식 전체에 바로 지수 6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을 바로 R이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6까지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면요. 그럼 R이 0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지수 컨비네이션 0, 앞에 거, 뒤에 거 맞나요? 뒤에 거에다가 0이 들어가고 6-0이 6이 앞으로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은다. 자, 시그마니까 플러스로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이제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지수 컨비네이션 1이 되겠네요. 자, 앞에 거가 x, 뒤에 거가 y죠. y에다 1, x에다가 6에서 1을 뺀 5를 지수 자리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가 되겠네요. 지수 컨비네이션 2가 되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에 뒤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6에서 2를 뺀 4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를 모두 더해 보세요.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수 컨비네이션 3이 되겠네요. 그죠? 얼마가 되죠? 앞에 거, 뒤에 거. 자, 뒤에 거에 3이 들어가고 앞에 거는 6에서 3을 뺀 3이 들어가겠습니다. 되겠나요? 지수 컨비네이션 4가 되겠네요.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에 4가 들어가고 6에서 4를 뺀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자리가 좀 부족한데 요 밑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컨비네이션 얼마? 5가 들어가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자리에 5가 들어가고 앞에 자리에 6에서 5를 뺀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이네요. 자, 지수 컨비네이션 6이 돼야 되죠. 6 컨비네이션 6까지. 그래서 항이 몇 개 나온다? 7개가 나오죠. 0부터 6까지니까. 그리고 x의 y입니다. 6이 뒤로 들어가고요. 앞에는 6에서 6을 뺀 0을 추가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 식만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 컨비네이션 0은 얼마죠? 바로 1이죠. 따라서 x의 6제곱이 되겠네요.
자, y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자, 6 컨비네이션 1이 6이잖아요. 자, 그래서 6배의 x의 5제곱의 y의 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 컨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바로 15가 되죠. 그래서 15x 4제곱 y제곱이 되겠네요. 자, 6 컨비네이션 3은 얼마죠? 20이죠. 20에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6 컨비네이션 4는요, 6 컨비네이션 2와 똑같으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15의 x제곱 y의 4제곱이 되고요. 6 컨비네이션 5는 6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6배의 xy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 컨비네이션 6은 1이고 x의 0제곱도 1이니까 y의 6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전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전개하시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나온다면 이놈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 y 세제곱의 바로 계수를 찾아보시오. 이런 걸로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항 정리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전개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A-3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은요, 이 전개를 하면 항이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5개의 항의 모양이 똑같다고 했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것이 생겼습니까? 똑같이 바로 일반항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항이 무엇이라고요? 지수 컨비네이션 R 되겠죠. 앞에 거가 A고요. 뒤에 거 조심해야 됩니다. 3이 아니라 이항 정리는 항상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뒤에 있는 R이 뒤로 가고요. 앞에 있는 4-R이 앞으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그마 얼마부터 시작해서 항상 0부터 시작해서 지수까지의 합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지수의 위치를 6-R과 R의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4-R과 R의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기하기를 이렇게 암기했으니까 우리 이처럼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출발하면 되나요? 그리고 A, 앞에 거 A, 뒤에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죠. B가 아니라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0은 뒤로 가고요. 4에서 0을 뺀 4가 앞으로 오겠죠.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죠. 자, 지수가 4죠? 자, 지수 컨비네이션 1에 앞에 거 A, 뒤에 거 마이너스 3. 1이 뒤로 가고 4에서 1을 뺀 3이 앞으로 오면 되겠네요. 자, 지수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A가 되고 마이너스 3에 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2가 뒤로 가고 4에서 1을 뺀 2가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 지수 컨비네이션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앞에 거 A, 뒤에 거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3이 뒤로 가고요. 4에서 3을 뺀 1이 앞으로 오겠네요. 마지막이네요. 지수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자, 앞에 거, 뒤에 거. 자, 4가 뒤로 가고요. 4에서 4를 뺀 0이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만 정리하면 되니까 조금 길어도 참고해 봅시다. 4 컨비네이션 0은 1입니다. 따라서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3의 0제곱은 1이잖아요. 4 컨비네이션 1은 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죠? 4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거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2에 바로 A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는 얼마죠? 바로 6이 되겠죠. 6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가 되니까 6, 9, 54가 되겠습니다. 54에다가 A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4 컨비네이션 3은 1이고요. 마이너스 4 컨비네이션 3은 4가 되죠. 4가 되고 마이너스 3의 3, 세제곱 마이너스 27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7과 바로 4 컨비네이션 지금 얼마죠? 3이니까 바로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4, 7이 28에다가 마이너스 10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8에다가 자 A는 1제곱이니까 A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4 컨비네이션 4는 바로 1이 되고요. A의 0제곱도 1이 되고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플러스가 되면서 3의 4제곱 바로 얼마가 된다? 8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자,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2a-b의 5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이 전개식은 자, 항이 몇 개 생긴다고요? 6개 생기죠. 그 6개의 항이 어떻다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와 똑같이 생겼다? 일반항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O 컨비네이션 맞죠? 지수 컨비네이션 R이죠. 앞에 거가 2A고 뒤에 거가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뒤에 있는 R이 D로 가고요. 자, O 마이너스 R이 바로 2A도 전체를 갈로로 묶어서 O 마이너스 R로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일반항이고 이항 정리로 표현하면 R은 항상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그 지수 5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이 몇 개 생긴다? 바로 6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수 컨비네이션 0. 앞에 거 2A죠. 자, 뒤에 거가 마이너스 B입니다. 자, 마이너스 b의 0제곱, 2a는 5 마이너스 0, 5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플러스 지수 컨비네이션 1이죠. 앞에 거 2a, 뒤에 거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1제곱, 5에서 1을 뺀 바로 4제곱은 2a의 지수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지수 컨비네이션 이제 2가 되겠네요. 자, 2a가 앞에 거, 뒤에 거는 마이너스 b죠. 자, 2가 지수로 가고요. 뒤에 거로 5 마이너스 2, 3이 바로 2a의 지수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플러스로 연결하죠. 자, 지수 컨비네이션 이제 3이네요. 앞에 거 2a, 뒤에 거 마이너스 b인데, 자, 3은 뒤로 가고요. 5에서 3을 뺀 2가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줄에 적어 보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4가 되죠. 자, 앞에 게 2에 뒤에 끼 마이너스 b. 자, 4가 뒤로 지수 자리에 5에서 4를 뺀 1이 앞으로 오면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5 컨비네이션 5가 되겠죠. 앞에 거 2에 뒤에 거 마이너스 b죠. 자, 마이너스 b의 지수가 5가 되고 5에서 5를 뺀 0이 바로 앞에 게 되겠네요. 자, 얘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정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5의 영제곱은 1이죠. 1이고, 마이너스 b의 영제곱도 1입니다. 자, 2의 5제곱 해줘야 되죠. 지수 법칙 해야 됩니다. 32가 되고, a의 5제곱이 되겠네요. 자, 5 컨비네이션 1은 5고요. 자, 2의 4제곱이 16입니다. 16 곱하기 5가 얼마죠? 바로 80이 되는데, 마이너스 b의 1제곱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80이 바로 계수가 되면서, a는 몇 제곱? 4제곱이고, b가 1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플러스입니다. 이제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5 컨비네이션 2는 여러분들 10으로 알고 있죠. 2의 세제곱이 8입니다. 8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2제곱은 바로 1, 플러스 1이 되어서 80이 되니까 80에 A는 몇 제곱? 세제곱, B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아마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10이고요. 2의 제곱이 4가 되니까 40인데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A는 2개, B는 3개니까 A 제곱,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 컨비네이션 4는 얼마죠? 5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5가 되고요. 2를 곱하면 10인데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1제곱, B는 4제곱이 되니까 AB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 컨비네이션 O는 1이고요. 2A의 0제곱도 바로 1이 되죠. 따라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B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5제곱으로 지수법칙 처리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99번 한 문제 남았네요. 자, 힘을 내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4제곱입니다. 자, 이 전개식의 항은 몇 개가 된다고요? 5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항은 똑같이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런데 무엇과 똑같이 생긴다? 일반항과 똑같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지수 컨비네이션 R이죠. 앞에 거 X, 뒤에 거 X분의 1이죠. 자, 그러면 R은 D로 가고요. X에는 4-R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일반항이고 이항 정리로 표현하면 R은 항상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지수까지라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화를 덧셈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출발하죠. 자, 앞에 거, 뒤에 거가 x분의 1이네요. 자, 0은 뒤로 가고요. 4에서 0을 뺀 바로 4는 앞으로 온다는 거죠. 자, 플러스에, 자, 지수 컨비네이션 1입니다. 앞에 거 x, 뒤에 거 x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1이 뒤로 가고요. 4에서 1을 뺀 3이 앞의 지수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4 컨비네이션 이제 2가 되고요. 앞에 거 x, 뒤에 거 x분의 1입니다. 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2가 뒤로 가고요. 4에서 2를 뺀 2가 앞으로 오면 되겠죠. 플러스고요. 4 컨비네이션 3에 바로 x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자, 컨비네이션 D는 3이 뒤로 가고요. 4에서 3을 뺀 1이 앞으로 오면 되겠죠. 마지막이네요. 4 컨비네이션 4에 x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자, 컨비네이션 D는 4가 뒤로 가고요. 4에서 4를 뺀 0이 앞으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만 정리하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4 컨비네이션 0, 1입니다. x분의 1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x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1은 4가 되고요. 자, x분의 1과 x 세제곱이 약분하면 x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4x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 컨비네이션 2는 4, 3, 12를 2로 나누면 6이 되고요. x제곱, x제곱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6이 되겠습니다. 자, 4 컨벤션 3은 4가 되고요. x 한 개와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해버리면 분모가 x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x 제곱분의 그 개수가 4 컨비네이션 1과 똑같으니까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4 컨벤션 4는 4 컨벤션 0과 같고 1이죠. 그죠? x의 0제곱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4제곱분의 1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 네 문제만 완벽하게 풀면 이런 전개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아마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수행평가로는 나올 수가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 지수 법칙을 이용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죠. 짝수 제곱이면 플러스, 홀수 제곱이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번입니다. 자, A 플러스 B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자, 이처럼 바로 A의 4제곱, B의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조금 전처럼 이항 정리를 해보려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일반항을 생각하라고 했죠. 자, 일단 A 플러스 B의 7제곱의 항의 개수는 몇 개 나온다고요? 8개 나오는데 그 항이 똑같이 생겼다고 했죠. 그것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일반항처럼. 그럼 일반항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수 컨비네이션 R이죠. 앞에 거, 뒤에 거. 됐나요? 뒤에 거에 R을 붙이고 7-R을 앞에 지수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의 4제곱, B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R의 값이 얼마일 때를 찾아보면 되겠다. 3일 때를 찾아보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사실 요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변수 파트가 되는 거고요. 맞죠? 이 부분이 바로 무슨 파트가 된다? 계수 파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R 자리에 무엇만 대입하면 된다? 바로 3만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컨비네이션 3이 바로 A 4제곱, B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7 컨비네이션 3은요. 7을 3번 적으면 7, 6, 5죠. 6이 약분되죠. 따라서 7호 35가 되어서 바로 이 A의 4제곱, B의 세제곱의 개수는 바로 35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x 플러스 2의 5제곱은요. 항의 개수는 몇 개 생긴다? 6개 생기는데 그 중에서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6개의 항은 모두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일반항과 똑같이 생겼다고 지금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수 컨비네이션 R이 되고요. 자, 앞에 게 바로 X가 되고 뒤에 거는 바로 2가 되겠죠. 2에다가 R 제곱을 붙이고요. 5-R을 바로 앞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5 컨비네이션 R에 자, 곱하기니까 2의 R 제곱을 앞에 적고 X에 5-R 제곱을 뒤에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변수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변수의 바로 계수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x의 세제곱이 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5-r이 뭐인 것을 찾아야 된다. 3인 r을 찾아보면 바로 r이 2일 때 바로 x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개수는 r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 2에 바로 2의 제곱까지가 바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2의 제곱이 4니까 바로 40이 바로 무엇이 된다? x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2의 r 제곱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개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02번입니다. 자, A-4B의 4제곱이죠. 그 전개식에서 A제곱, B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전개식을 해보면 항이 몇 개 나온다? 5개 나오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죠. 어떤 식으로? 일반항과 똑같이 나온다. 자, 일반항이 4 컨비네이션 R, 즉 지수 컨비네이션 R이 되겠죠. 자, 앞에 게 A고 뒤에 게 조심해야 되죠. 마이너스 4B에 무엇이 마이너스 4B가 뒤에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은 자 뒤로 가고요. 4-R이 바로 앞으로 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4 컨비네이션 R에다가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4b의 r제곱은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몇 제곱하고 r제곱하고 b도 r제곱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바로 a의 4 마이너스 r제곱과 b의 r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무슨 파트가 되고요? 변수 파트가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무슨 파트가 된다? 계수 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A제곱, B제곱이 되래요. 그러면 보다시피 바로 R이 얼마이면 되겠습니까? 2가 되어버리면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개수는 얼마가 된다?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맞죠? 마이너스 4의 바로 뭐다? 제곱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 컨비네이션 2는요, 자, 6이 되겠죠. 맞나요?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 되어서 6 곱하기 16, 바로 얼마가 된다? 96이 바로 A 제곱, B 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03번입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하면, 자, 항은 몇 개 생긴다고요? 7개 생기는데, 그 항의 모습이 똑같다고 했죠. 무엇과 똑같다? 일반항과 똑같다. 일반항을 적어볼까요? 지수 컨비네이션 R이죠. 앞에 게 X 제곱입니다. 뒤에 것은, 자, 마이너스 X분의 1이 뒤에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R은 뒤로 가고요. 6-R은 바로 무엇으로 간다?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분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바로 X분의 1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지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x분의 1이 자주 나오거든요.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x제곱분의 1이라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이것에 바로 무엇이 된다? r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자, 6 컨비네이션 R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의 R제곱도 상수 파트, 바로 계수 파트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X에, 자, X제곱에 6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이용할 수가 있죠. 자, 두 배 해주면 2, 6이 12에다가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x의 마이너스 1의 r제곱, 즉 x의 마이너스 r제곱과 곱하니까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뭐까지 r까지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잘못 표현했죠. 2x가 아니고 여기 6 마이너스 r이니까 2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r입니다. r. 2r에다가 맞죠? 마이너스 2r에다가 여기 있는 바로 마이너스 r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6 컨비네이션 R에다가 마이너스 1의 R 제곱이 되고 그러면 X에 바로 얼마가 된다? 12 마이너스 3R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수항을 찾아달라고 했죠. 상수항은 x의 지수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2-3r이 0이 되어야지 x 0제곱이 되어서 바로 1이 되니까 상수항이 되겠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얘가 바로 무슨 파트다? 변수 파트가 되고요. 얘가 바로 계수 파트가 되니까 그 계수는 R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6 컨비네이션 4에다가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되겠네요. 자,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와 똑같죠. 따라서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이 문제에 바로 상수항은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일반항을 가지고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4번부터는 바로 이항계수의 바로 성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 정리가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이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A 자리에는 1을 대입하고 B 자리에는 X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 플러스 X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은 몇 개 나온다고요? M 플러스 한 개가 나오죠. 근데 그 항은 모두 다 어떤 모양이라고요?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일반항과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여기에서 한번 표현해 보면 기수 컨비네이션 R이 되죠.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뒤에 있는 R을 뒤로 보내고요. 앞에는 n-r을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1의 거듭 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일반항은 n 컨비네이션 R에 바로 x의 r 제곱이 바로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R이 바로 변수가 되는 거죠. R이 0부터 얼마까지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된다. n까지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항 정리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에 바로 이항 정리, 즉 전개식을 적어보면 자, R 자리에 R이 변수니까 0부터 n까지 대입하면 되겠죠. 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n 컨비네이션 0에다가 x의 0제곱이니까 1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1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1에 x의 1제곱이 되죠. 2를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2에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대입해 볼까요? n 컨비네이션 3에 x의 세제곱이 되겠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누구까지 n까지 대입하면 되는데 n 앞에 있는 n-1을 한번 대입해 보면 n 컨비네이션 n-1에 x의 n-1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n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n에 x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이 이항 정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암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가지고 r을 0부터 시작해서 지수까지 하나씩 대입하면 되지만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은 항상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되고 이 식은 무엇입니까? 전개식이니까 말이 없어도 뭐라고 했죠? 전개식은 말이 없어도 항등식입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항등식이므로 선생님이 항등식이면 양변에 같은 수, x 자리에 같은 수를 대입해도 되겠죠. 따라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1을 대입하면 얘가 얼마 되죠? 2의 n제곱이죠. 조금 이따 적어볼게요. 1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0,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n 컨비네이션 1에다가 1이죠. x가 모두 다 1이니까 바로 누구들만 나오겠다? 개수들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x에 1을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n 컨비네이션 n-1에다가 마지막이 n 컨비네이션 n이 되겠죠. 이게 얼마이다? 바로 2의 n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다음 식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암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를 모두 더하면 바로 2의 n제곱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이 n과 똑같은 n까지입니다. 0부터 n까지예요. 자, 이 n과 같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바로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뭐와 똑같으냐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죠. 원소가 n개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집합은 원소를 한 개도 안 뽑는다, 하나 뽑는다, 두 개 뽑는다, 세 개 뽑는다, n개 모두 다 뽑는다. 그래서 바로 2의 n제곱이 여러분들 원소가 n개일 때의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컨비네이션 조합은요, 바로 집합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앞에 있는 n은 절대로 커지지 않아요. n은 그대로 적어주는데 항상 이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누구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그 수와 같을 때까지 n까지라고 외우지 말고 그 수와 같을 때까지. 왜 n이라고 외우면 안 되냐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여기도 n 플러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와 같을 때까지 다 더하면 바로 2의 n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7의 7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1 해서 7 컨비네이션 7까지 한다면 2의 7제곱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적어보면요. 보세요. 7 컨비네이션 0, 7 컨비네이션 1 다 적어볼게요. 7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6, 7 컨비네이션 7이죠.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몇 제곱이다? 7제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드시 얘가 2의 7제곱이 되려면 0부터 시작해서 7까지라고 하지 말고 이 수가 같을 때까지 컨비네이션의 그 합은 바로 2의 바로 지수 제곱이 돼. 이 지수가 7이잖아요. 그죠? 2의 지수 제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자, 이 7 컨비네이션 3과 7 컨비네이션 4의 값이 어때요? 똑같죠? 7 컨비네이션 2와 자, 조금만 더 내려옵시다. 7 컨비네이션 3과 7 컨비네이션 4가 똑같고 7 컨비네이션 2와 7 컨비네이션 5가 값이 똑같죠? 맞나요? 7 컨비네이션 1과 7 컨비네이션 6의 값이 어떻습니까? 또 똑같아요. 7 컨비네이션 0과 7 컨비네이션 7의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반 딱 잘라서 이 앞부분을 선생님이 뭐라고요? 그냥 선생님 표현이요. 전반부.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뒷부분을 후반전, 후반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값은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의 합이 2의 7제곱이니까 그 합이 똑같다는 말은 2의 7제곱을 얼마로? 2로 나누면 되겠죠. 2의 7제곱을 얼마로?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2의 몇 제곱이 된다? 6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전반전과 후반전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2의 7제곱의 절반이다. 아시겠나요? 2의 n제곱이면 2의 n제곱의 절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질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0부터 7까지 여러분들 다 더하면 2의 7제곱인데 전반전과 후반전을 여러분들 빠르게 파악하려면요. 전반전의 끝은 얼마죠? 3이에요. 그러면 0부터 3이죠. 후반전의 시작은 4가 되고 끝은 7이에요. 그러면 전반전의 시작은 0이고요. 후반전의 끝은 7이겠죠. 그러면 전반전의 끝과 후반전의 시작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전에 바로 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7에다가 1을 빼고 전반전이라서 앞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1을 빼고 2로 나누어 보세요. 그럼 2분의 6이 되어서 딱 3이 되죠. 이해되나요? 이 수에다가 1을 뺀 다음 2로 나눈 것이 이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로 나온다면 얘는 전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6제곱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후반전의 시작은요, 반대로. 자, 컨비네이션 앞에 7이니까 7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2분의 8이라서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전반전은 시작은 0, 끝은 요 컨비네이션이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1을 뺀 다음 2로 나누면 되고 후반전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후반전의 시작이 되고 맞죠? 그리고 마지막 끝은 바로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전반전은 앞쪽에다가 1을 빼고 2로 나눈다. 거기 끝이고 후반전의 시작은 이 컨비네이션 있는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후반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전반부, 후반부 이야기는 전체에다가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런데 전반부, 후반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항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어야 돼요. 항의 개수가 짝수개야 된다. 그러면 지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겠죠. 지수가 홀수일 때만 맞죠? 7이죠. 이 지수가 홀수일 때만 전반부, 후반부 이야기가 있는 것이지. 자, 지수가 짝수일 때는 전반부, 후반부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항등식 자리에다가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 버리죠. 0의 n제곱도 0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리면 첫 번째는 n 컨비네이션 0. 자, 요 0은 나중에 적을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이라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n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다음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 몇 개만 더 적어볼까요? 다음은 n 컨비네이션 4. 다음은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5죠. 그래서 이 끝에는 뭐 마이너스 1의 n 제곱에 n 컨비네이션 n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저 부를 보면요.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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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n 컨비네이션 0에서 n 컨비네이션 n은 자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 컨비네이션 n인데 n이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홀수 컨비네이션 뒤에 홀수 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죠. 얘를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이 좌변에는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4로 짝수들만 표현이 될 것이고 자, 우변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3 홀수들로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얘는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항이 수가 하나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이너스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요. 이 값은 바로 어떻게 된다? 절반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짝수 번째의 합이 되고 얘는 홀수 번째의 합이 되는데 얘는 바로 원래 합이 2의 n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거에 바로 뭐가 된다? 절반이 되니까 2의 n-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반부, 후반부는요, 반드시 항이 짝수개가 돼야 되니까 지수가 홀수일 때만 가능하고요. 홀수일 때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 짝수 번째의 합, 홀수 번째의 합이 같아지는 것은 n이 홀수일 때도 되고 짝수일 때도 된다는 거. 항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전반부, 후반부일 때만 항이 짝수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n이 홀수일 때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절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반이란 말은 2의 n제곱의 절반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이항계수의 성질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안다는 조건 하에서 들어가 보면 자, 9의 영제곱부터 미안합니다. 9의 영제곱이 아니라 9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9 컨비네이션 9까지죠. 자, 어떻습니까? 0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나왔죠. 바로 이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의 바로 n, 즉 지수죠. 2의 9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512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뿔마 뿔마 뿔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바로 이 네 번째 게 되겠네요. 그죠? 이때는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자, 뿔마 뿔마 뿔마가 나오면 항상 그 값은 얼마가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해서 자기 지수까지 나왔을 때 0이 된다는 거죠. 자, 106번은 어떻습니까? 자, 6 컨비네이션이야. 6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6. 어떻습니까? 짝수 지수들, 짝수. 컨비네이션 뒤에가 다 짝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짝수니까 홀, 앞에가 짝수든 홀수든 전체의 절반이니까 2의 6제곱의 절반이다. 그래서 이것을 2의 n-1제곱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2의 n제곱이 기본이니까 그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2의 5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1 컨비네이션 1, 11 컨비네이션 3부터 시작해서 11 컨비네이션 11까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홀수 번째들만 다 모아 놓은 거죠. 그죠? 그럼 그것도 바로 뭡니까? 2의 11제곱의 바로 뭐다? 절반이 되므로 2의 10제곱 바로 얼마가 된다? 10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항계수의 성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쉽게 이런 문제를 직접 컨비네이션을 다 계산해가 푸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항계수의 성질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8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만족해주는 n의 값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가 되겠죠. 자, 0부터 시작해서 자, 자기 자신까지 모든 컨비네이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뭐다? 2의 n제곱이 된다. 즉, 부분 집합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128은요 2의 몇 제곱이죠? 7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109번 같은 걸 조심히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n 컨비네이션 n이 나왔다고 2의 n제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작을 봐야 돼요.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 n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n 컨비네이션 0이 있어야지 우리한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n 컨비네이션 0을 붙였으면 우변에도 n 컨비네이션 0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좌변은 2의 몇 제곱이 된다? 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63에다가 n 컨비네이션 0이 얼마입니까?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64가 되니까 64는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n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0번입니다. 자, 오른쪽 파스칼의 삼각형, 이 형태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x-y의 5제곱을 전개해 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x 플러스 y의 0제곱이 되겠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y의 1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있는 이런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일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즉, 1 컨비네이션 0이 되고 1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2 컨비네이션 0, 2 컨비네이션 1, 여기가 2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3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로줄을 모두 다 더하면 바로 2의 3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항계수의 성질에 의하여 바로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러면 2의 4제곱, 2의 5제곱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바로 여기에 바로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3이 되고, 자, 왼쪽과 오른쪽은 무조건 1입니다. 1과 3을 더하면 4, 3과 3을 더하면 6, 3과 1을 더하면 4, 이런 그대로죠. 그리고 1이 그대로고 1과 4를 더하면 5, 4와 6을 더하면 10, 6과 4를 더하면 10, 4와 1을 더하면 5, 이런 그대로가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x 플러스 y의 바로 5제곱의 그 모든 항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5제곱을 우리가 이 개수를 힌트 삼아서 표현한다면 맞죠?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자, 이제 바르게 갈 수 있겠죠? x 5제곱 플러스가 되죠. 맞나요? 5에 x 4제곱에다가 맞죠? 마이너스 y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1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5 여기가 5 컨비네이션 1이고 얘가 5 컨비네이션 0이니까 자,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있는 1이 뒤쪽에 가고 5에서 1을 뺄 4가 앞쪽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10이 되는 거죠. 10에다가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에는 제곱이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10에 똑같은 10에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5배에 x의 바로 1제곱에 마이너스 y의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1 곱하기가 되면서 마이너스 y의 5제곱이 되어서 얘가 바로 x 마이너스 y의 5제곱의 전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x의 5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5배의 x 4제곱 y의 1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0의 x 세제곱 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y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의 x 제곱 y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y 4제곱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5의 x y의 4제곱 마지막은 마이너스 y의 5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이 주어져서 전개해 보라는 문제도 잘 안 나오고요. 자, 이거는 또 나오는 특별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은 여기 있는 숫자가 모두 다 개수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1번입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서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가 바로 a 플러스 b의 1제곱이죠. 아,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니까 요 부분을 따라가면 되고요. 112번은 6제곱이니까 여기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적어 본다면 4제곱은 먼저 첫 번째가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가 되고 x의 바로 4제곱 2y의 0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4네요. 4니까 x는 세제곱, 2y는 얼마가 된다? 1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6에 x는 제곱이 되고 2y는 제곱이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엔 6이 아니라 4죠? 그 다음 4니까 4는 x의 세제곱, 2y의 미안합니다. x는 세제곱이 아니라 x는 줄어들어야 되죠. x의 1제곱이 되고 2y는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1이니까 자, 1은 1 곱하기에 x는 0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1제곱이니까. 그리고 2y가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얘만 정리해주면요. 정리해주면 x 4제곱에 얘는 4, 2, 8이죠. 8의 x 세제곱 y가 되고요. 다음은 2의 제곱이 있죠. 4니까 6, 4, 24가 되겠습니다. 24의 x의 제곱 y 제곱이 되겠죠. 다음은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4, 8이 32가 되어야 되겠네요. 32의 x, y의 세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얘는 1이니까 2의 4제곱이 16이죠. 16의 y의 4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112번은요. x-1의 6제곱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계수 1이죠. 자, 그런데 자, 1 곱하기 x의 6제곱에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1이겠죠. 그죠? 자, 다음은 개수가 6이네요. 6의 x는 5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1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15네요. 개수가 15에 x는 하나 줄고 마이너스 1은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20이 되겠네요. 20에 x는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 다음은 15니까 1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에는 6이니까 6의 x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1이니까 그냥 x는 0제곱이 되죠. 0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6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얘만 정리해 보시면 x의 6제곱에 마이너스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15의 x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세제곱이 홀수니까 마이너스 20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짝수니까 플러스 15의 x의 제곱.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짝수니까 x 0제곱이 1이죠. 따라서 1이 되어서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1 컨비네이션 0, 그리고 1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 컨비네이션 0, 2 컨비네이션 1, 그리고 2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개만 적어 볼게요. 자, 3 컨비네이션 0, 3 컨비네이션 1, 자, 3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한 번만 더 합시다. 5 컨비네이션 0, 5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4,
O 컨비네이션 O. 이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성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은 항상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으로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그 아래에 있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 알고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3 컨비네이션 1과 3 컨비네이션 2는 같은 층에 있죠. 그죠? 같은 층에 있는 연속된 두 수를 더한 것은 바로 그 합은 그 다음 층, 즉 3 컨비네이션이라는 그 다음 층 바로 4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얘 두 개를 더했으니까 바로 이 컨비네이션 있는 이 뒤의 숫자는 앞에 두 개를 더한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 컨비네이션 2와 4 컨비네이션 3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를 더하면 5 컨비네이션 3이 돼요. 자, 이 4층에 있는 이 연속된, 반드시 연속된 두 개예요. 두 개를 더하면 4층이니까 5층이 되어야 되고, 자, 2와 3이니까 뒤에 있는 큰 숫자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n 컨비네이션 r과 m 컨비네이션 그 다음 r 플러스 1을 더하면 무엇이 돼야 된다? 얘가 n층이니까 m 플러스 1층이 되고 컨비네이션에 자, 이 두 개 중에 뒤에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5와 7 컨비네이션 6을 더하라고 하면 각각을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해서 더해도 되지만 연속된 두 개죠. 그리고 같은 층이면 한 층 내려와서 8층이 되고요. 컨비네이션에 바로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성질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은 안 해도 이 성질을 모두 다 이용하면 되지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명 삭스의 법칙, 저 양말 법칙이에요. 또는 하키의 스틱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용어는 몰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세요. 자, 선생님이 자, 이 컨비네이션 0과 자, 색깔 바꾸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컨비네이션 0과 3 컨비네이션 1과 4 컨비네이션 2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컨비네이션 0과 3 컨비네이션 1과 4 컨비네이션 2를 더하면요.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 컨비네이션 0은 사실 뭐와 똑같습니까? 이 3 컨비네이션 0과 어때요? 똑같죠? 맞나요? 그러면 3 컨비네이션 0과 3 컨비네이션 1은 방금도 이야기했죠. 같은 층에서 맞죠? 자, 0과 1이면 그 다음 층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같은 층 4층이니까 그 다음 층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오므로 결론적으로 5 컨비네이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굳이 각각의 컨비네이션을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개의 합이 바로 누가 된다? 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 본다면 바로 무슨 모양과 닮았습니까? 바로 양말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삭스의 법칙 또는 하키 스틱 법칙 이렇게 하키에 우리가 스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스틱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1번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자, 선생님은 바로 암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반드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부터.
1부터 시작하는데 컨비네이션의 앞과 뒤를 보면요. 앞에 있는 숫자도 커지죠. 앞에 있는 숫자도 하나씩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도 하나씩 커지죠. 그래서 반드시 1로 시작하면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2는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앞에 거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면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앞에 거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 동일한 건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니면 이거로 해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4 컨비네이션 2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이 컨비네이션 2를 다른 말로 이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3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일하게 1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같은 3층인데 맞죠? 연속되니까 한 층이 커지고요. 자, 어떤 숫자? 뒤에 있는 숫자가 온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또 더하면 같은 4층이면 연속된 2, 3이니까 한 층이 커지고 누가 온다? 바로 뒤에 있는 숫자가 온다. 2보다 3이 뒤니까 결론적으로는 5 컨비네이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보세요. 생각한다면, 반드시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누구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1의 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의 값. 그 언제든지 얘는 3 컨비네이션 3, 1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5로 바꾸어도 상관없어요. 얘도 3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0, 5 컨비네이션 0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1로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자, 앞에 거는 커졌죠. 앞에 거는 커졌는데 뒤에 거는 커지지 않습니다. 앞에 거만 커질 때는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 개씩 커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키 스틱 법칙, 하키의 스틱 법칙 또는 양말 법칙, 삭스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외울 수 있겠나요? 항상 무엇으로 출발한다? 1부터 시작하고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만 커진다. 자, 항상 일로 출발하는데 앞에 거만 커지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 세 가지를 잘 알아두면 이런 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3번을 한번 가볼까요? 5 컨비네이션 2와 5 컨비네이션 3을 더하라고 했죠. 그럼 같은 청수 5층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연속되어 있죠. 그럼 6층이 되면서 반드시 뒤에는 바로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114번은요. 자, 앞에 두 개를 먼저 보세요. 같은 층수 6층 맞나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7층이 되어야 되고, 맞죠? 컨비네이션에 바로 2와 3이니까 연속되니까 바로 뒤에 있는 숫자가 오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됩니까? 또 똑같은 층수가 되죠. 그죠? 7층이니까 8층이 되면서 자, 3과 4의 뒤에 있는 숫자는 4가 되니까 4가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4 컨비네이션 0과 4 컨비네이션 1이니까 같은 청수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자, 5층이 되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1이죠. 또다시 같은 청수죠. 그러면 6층이 되면서 얼마가 된다? 뒤에 있는 2가 되겠네요. 또 같은 청수죠. 그러면 몇 층이 된다? 7층이 되면서 2와 3이니까 뒤에 있는 3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15번은요. 방금 이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죠. 4 컨비네이션 0이 얼마이다?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앞에 거는 어떻습니까? 커지나요? 4, 4가 똑같네요. 그러면 얘를 빨리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3 컨비네이션 0으로 바꿔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이 나오죠.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3, 4, 5, 6 하나씩 커지죠. 그러면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0, 1, 2, 3으로 커지죠.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누구만 커지면 된다. 앞뒤가 다 커졌으니까 앞에 거만 커지면 된다.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자, 앞뒤가 다 하나씩 커지면 앞에 것만 커지면 되고 앞에 것만 커지면 앞뒤가 다 커지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1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116번입니다. 자, 이 두 개는요. 어떻게 되면 같은 6층이니까 얼마가 되죠? 7층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가 2가 되겠죠. 자,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같은 층수 7층이죠? 8층이 돼야 되고 1과 2니까 뒤에 2가 되겠네요. 자, 또다시 이 두 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층수죠? 그러면 9층이 되어야 되겠죠? 1과 2 연속인데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2가 되어서 9 컨비네이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 세 가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B 단계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